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규진도에 들어가면 이제 단원이 바뀌는 내용이거든요. 단원이 바뀌는데 그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이 토지 이동이 뭐냐면은, 민법에서는 그 권리 변동이라는 용어를 공부하시잖아요. 이 권리 변동은 권리가 새로 생기는 거, 바뀌는 거, 없어지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권리 변동 얘기하듯이, 우리 과목에서는 토지가 새로 생기는 거, 바뀌는 거,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십시오. 요 한 필지 토지가 새로이 발생한다. 어떤 경우나요? 바다를 매립한 거죠. 자,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겼다. 그러면 그거 등록해야 되겠네요. 처음으로. 그래서 신규 등록이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하는 이제 토지동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이 기존에 있는 토지의 그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뭐가 바뀝니까? 지목이 바뀌죠. 자, 지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면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할, 합병 이런 것들도 요 변경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내는 토지동의 종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바다로 되면은요. 이 토지가 바다로 되면은 토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없어지면은 없어진 토지를 등록하고 있는 장부 있잖아요. 이 장부를 말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 등록을 말소한다.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동의 종류는요. 토지가 새로 생기는 신규 등록, 기존에 있는 토지의 내용이 바뀌는 이 지목 변경 분할합병, 그 다음에 토지가 없어지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이 토지 이동의 종류별 대상 토지, 이제 그거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왼쪽에 그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 등록 전환도 변경해서 찾아내는 거 이제 좀 이따 이해합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토지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이 오른쪽의 지문을 하나 발췌해서 읽었는데, 이 토지는 등록 전환 토지구나. 분할 토지나 합병 토지가 아니고 등록 전환 토지구나. 이 토지는 신규 등록 토지구나. 그거 구분할 수 있으면요, 이거 이제 목적을 충실히 달성을 한 겁니다.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신규 등록을 우리 조문에서는요, 요 두 가지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새로 조성된 토지, 뭐겠습니까? 바다를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 토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등록을 못하고 미등록 토지로 남겨진 게 있겠죠. 그 미등록 토지가 발견되면은 그것도 신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미등록 토지를 찾아서 이 등록하는 경우는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새로 조성된 토지, 이 표현만 읽으면은 100% 충분할 겁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는 뭐 하는데? 그러면 신규 등록 토지입니다. 등록 전환이 아니고요. 간단하죠?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저 등록 전환 용어를 쉽게 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등록 전환 토지가 또 많기도 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자, 요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 이 등록 전환은 왜 하는지 이제 그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 볼게요. 자, 요 천천히 해보자. 이게요, 그 마을 뒷산이 있습니다. 마을 뒷산. 여기는 그 한 마을이 조그만 중소도시쯤 되는 마을이 조성돼 있고요. 여기 그 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상가, 뭐 숙박업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지역을 보시면은, 이 지역은 요 한 필지 한 필지마다 토지대장하고요.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도가 사용하는 축척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쯤 되니까 1200분의 1축척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 마을 뒷산에 있는 땅들은 다 마을 사람들 소유인데 대부분 관심도 없죠. 왜냐면 여기 소나무가 빽빽하고요. 뭐 개발 가능성도 없는데 필지당, 평당 가격도 뭐 2, 3만 원, 3, 4만 원밖에 안 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빽빽하고 이 땅들은 현재 필지마다 어디에 등록돼 있겠나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요. 그래서 요 한 필지 예를 들어보니까 임야대장의 지목은 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지목은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몇 개 없습니다. 임야라는 지목은 가능하고요. 묘지도 가능합니다. 묘지.
그 다음에 설악산 고개 넘어가다 보면요, 도로도 있고요, 국어 하천도 있잖아요. 자, 그런 지목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야대장에. 그러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건축 행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임야대장에 임야라고 돼 있고 또는 묘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토지의 경계는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겠죠.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돼 있고, 임야도가 보통 사용하는 축척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000분의 1도 가능하지만은 대부분의 임야도는 6000분의 1입니다. 정밀도가 아주 떨어지죠. 이 볼펜 굵기의 선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5m, 6m의 편차가 발생한다니까 이거 굉장히 부정확한 겁니다. 이 임야도는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들이 저희 마을 뒷산에 뭐 수백 필지, 수천 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던 이 땅인데 여기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들어옵니다. 골프장, 스키장이 들어오니까 관광객이 유입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내 땅에다가 펜션 사업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호텔, 유원지를 만들어 볼까? 뭐 그 토지를 개발할 궁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다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지목 변경 가능합니까? 이 대라는 지목은 임야대장에 존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개발하려고 한다,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요, 등록을 먼저 옮겨야 됩니다. 등록 전환.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로 옮겨야 되는 건데요. 옮길 때 이 지적도가 사용하는 축척은 몇 분의 1 축척으로 결정이 되냐면요, 인접토지의 축척과 일치시킵니다. 인접토지의 축척이 500분의 1이면 얘도 500분의 1로 등록을 옮겨야 되고요. 1200분의 1이면 얘도 1200분의 1로 가는, 무조건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접토지의 축척과 통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셨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땅 주인 갑 있죠? 이 땅 주인 갑은 이 등록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등록 전환 비용도 많이 듭니다. 측량기사 들어와 가지고요,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하게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한데, 그거 하는 이유는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개발 좀 해보려고요. 펜션 사업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질 때 지목은 바뀌겠나요? 저절로? 임야에서 뭐 대 같은 걸로 되겠나요? 펜션 사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에다가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록을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조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면은요, 1번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맞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관계 법령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토지가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가 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인데 토지의 형질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중장비가 들어와서요, 땅의 모양을 확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펜션 사업하려고 이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지목 변경이 임야대장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등록 옮겨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신청 의무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등록 전환 60일 안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땅 주인은요, 다음 날 그냥 막 뛰어갑니다. 좋아서요. 왜냐면은 등록이 전환되는 순간, 토지대장으로 옮겨지는 순간 토지의 전체적인 객관적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좋아서 막 뛰어간다니까요. 이 소관청, 야, 벌써 왔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럽니다. 60일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 보십시오. 이 동네가요, 이 동네 마을 뒷산이 지금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펜션 사업하려고 등록 전환하죠. 이 주변에 있는 땅들도요, 너도 나도 다 합니다. 호텔을 지어볼까, 유원지를 만들어볼까, 뭐 숙박시설, 뭐 식당을 만들어볼까, 너도 나도 다 등록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너도 나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자, 이 토지도 물론 현재 그 임야대장에 지목은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토지를 개발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가파른 절벽에다가 계곡물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면은요, 막대한 돈이 드는 겁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거 개발할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난 돈 들여서 등록 전환 안 하려고 합니다. 등록 전환 안 하고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관청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야, 너도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너도 등록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하냐 그러니까 보라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있는 바람에 이제 이 한 필지 토지만 너 토지 하나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서 주변에 있는 도면과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너는 개발 목적이 없더라도 등록 전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 등록 전환 하라는 법이라도 있냐고 따지겠죠. 그러니까 소관청문이 있지. 2번 봐라. 너 때문에 나왔다 이 조문이.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이제 나머지 한 필지 토지만 임야도에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너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된다. 60일 안에. 다만 너는 개발하려고 등록 전환을 하는 게 아니니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 전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도요, 임야라는 지목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2번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 목적이 없더라도 저 사람은 그냥 등 떠밀려서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면은요. 2번 지문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을 문제에서 맞닥뜨리면은요, 이 토지가 등록 전환 토지다라는 것만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알아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 관계법령의 종류를 바꾸고 하는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등록 전환, 이 토지 등록 전환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한다면은 얘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 얘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 떠밀려서 하는, 할 수 없이 하는 등록 전환. 이제 고개는만 구분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3번도요, 4번도 2번처럼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 전환이랍니다. 자, 이유는 이런 거죠. 자, 이 3번 읽을게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문이 금방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자, 요 그림으로 그냥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어느 산자락에 여기만 횡하니 나무가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20년 전에 불법으로 개간을 했거든요, 땅 주인이. 공부상의 지목은 임야이지만은 지적 공부상 임야 대장상의 지목은 그대로 지금 임야로 남아 있는데요. 20년 전에 이 땅 주인이 불법으로 개간해 가지고요,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상의 지목은 임야이고 사실상 이용 현황은 밭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 주인은 지목 변경할 수 있나요? 못 한다니까요. 이 임야 대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목은 몇 개 없습니다. 임야, 묘지, 하천, 국어 이런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가 그래서 이 지목을 전으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개간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관청 공무원이 나와서 너 사실적 이용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다. 등록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일 안에 와라.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 땅 주인은 알았다고 등록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이때 묻죠. 소관청 공무원한테.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 등록 전환을 하면은 지목 변경도 저절로 수반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관청 공무원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 지목은 변경되지 않는다. 등록 전환을 한 다음에 너가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그 산지 전용 보상금 있잖아요. 전용 보상금을 잔뜩 내야 됩니다. 잔뜩 내고 지목 변경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추후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불법 개간하는 경우에도 등록 전환만 하면 지목 변경이 저절로 수반된다. 그러면요, 산에 나만 아는 나무가 없는 겁니다. 다 불법 개간하고 버티고 있다가 지목이 저절로 바뀌겠네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좀 보십시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상태에서는 지목 변경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 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지목 변경은 수반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지목 변경은 추후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농지 전용 부담금, 산지 전용 부담금 그런 거 뭐 이제 어디에서 공부하실 텐데, 그 보상 전용 보상금이요, 전용 부담금이요. 그거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목 변경은 수반되지 않는 등록 전환이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등록 전환 토지 확실하죠?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이 표현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은 분할한다. 분할 토지 같잖아요. 분할 토지 아닙니다, 이거.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 전환 토지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획정한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획정한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은 개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공법에서 그 개념 그렇게 공부하시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획정하면은 그 안에 있는 땅은 대체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땅들 대부분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지만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산자락 일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개발이 되는 거니까요. 개발이 된다는 것은 지목이 바뀐다는 거고, 지목이 바뀐다는 것은 토지대장, 이제 임야대장에서 발생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등록을 옮겨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의문점이 하나 발생하냐면은 그래, 등록 전환하는 건 이해돼. 그런데 이거 개발이 된다면서, 개발이 되면서 등록 전환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좀 들죠? 자, 그런데 이때 왜 지목 변경은 함께 수반되지 않겠나요? 이거는요, 보십시오, 용어를. 아직은 개발 계획에 불과하잖아요. 개발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지목으로 개발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등록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지목 변경도 함께 수반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 지목 변경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더 말해봐.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뭐냐면은 문제 지문에서 1번, 2번, 3번, 4번 조문 중에서 어느 한 조문을 맞닥뜨렸을 때 이 토지가 분할 토지도 합병 토지도 신규 등록 토지도 아니고 이거 등록 전환 토지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하려면은 이 네 개 중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 이거 하나다. 2번, 3번, 4번은 등록 전환은 이루어지지만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네 개의 등록 전환 토지 중에서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몇 번이겠습니까? 이 네 개 중에서요. 이 손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1번이면. 이게 대부분 한 7, 80%는 이 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좀 개발 좀 해보려고요. 펜션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 토지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등록 전환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도 등록 전환 토지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등록 전환 토지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신규 등록처럼 등록 전환처럼 다 60일 안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뭐 신청 의무 기간이 우리가 목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60일 안에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체크됐고, 등록 전환 있잖아요. 요거 대상 토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분할 토지도 있고 합병 토지도 있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 이 조문들을 읽으면은 이런 지문들은 분할하는 토지고, 이런 지문들은 합병하는 토지고, 이런 것들은 지목 변경하는 토지다.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분할 토지부터 볼게요. 자, 분할 토지 1번은 뭐냐면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 뭐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하냐? 그러면은 합병도 아니고 지목 변경도 아니고요. 형질 변경, 뭐 합병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분할 토지입니다. 이거 볼게요. 요거 그림을 볼까요?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 1번은요.
1번은 1필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번지 필지요. 1필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밭의 일부에다가 집을 지었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안에 그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필지 토지에는 지목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면은 분할 신청을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주인은 못 둬야 되겠습니까? 못 둬요. 여기 보십시오. 이 토지의 용도가 채소 심는 용도에서 집 짓는 용도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은 실무에서는요, 이 분할 신청만 하면 안 되고요. 함께 동시에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 분할 대상 토지 1번은요. 분할 대상 토지이면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내 땅에 저런 일이 생기면은요. 소관청 가서 토지 이동 신청 두 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자,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종로구에 소지하는 토지, 종로구에 소지하는 한 필지 토지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땅 주인은 종로구청 지적과에 가서요. 분할 신청서하고 지목 변경 신청서 두 장을 써서 함께 제출합니까? 아니면은 신청서 한 장에 요 두 가지 토지 동을 함께 적어서 그냥 한 장의 종이로 제출하겠습니까? 한 장으로 써요. 한 장. 왜냐면은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기 그 종로구청 지적과에 가면은요. 종로구청 지적과에 들어가면은 분할 신청서, 지목 변경 신청서, 합병 신청서 이런 신청서 양식이 종류별로 쭉 구비가 돼 있겠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뭐가 있냐면은 그 토지 이동 신청서 요게 있거든요. 그 토지 이동 신청서 양식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조그만 네모 신규 등록, 조그만 네모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토지동의 종류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 양식을 꺼내드는 거죠. 꺼내들어서 이 분할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분할 신청서가 되고 합병에다가 표시를 하면 합병 신청서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자, 양식이 종류별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개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개념을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해본 거죠. 제가 간단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면은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된다. 분할 신청하는 거 맞다.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분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는 이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분할하는 이유가 갑이라는 사람은요. 왜 합니까? 이 1필지 전부를 을에게 팔기가 아까우니까 1필지 일부를 분할해서 팔려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분할해서 파는 거죠. 분할 토지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 한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게 보십시오. 이 사람 땅 보십시오. 자, 이 사람 땅을 보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 이 토지의 지상 경계가 불합리하다 보니까 토지의 이용도가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이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요. 요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 분할 신청하면은 받아주는 겁니다. 이거요. 저 아주 편안한 표현으로 적으면은 땅 모양이 이상한 경우 분할 신청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관공서에서요. 자, 야, 이 지역 전부 다 개발하지는 마. 여기는 그린벨트가 하니까 전부 다 개발하지는 말고 요만큼만 개발해. 분할해서.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요만큼만 개발해라. 그래서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럼 분할을 하겠죠, 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네 개 지문이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분할 토지로 금방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1번은요, 분할 신청을 하면서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되는 토지이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분할 토지 4개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60일의 신청 의무가 부과가 되겠나요? 1번은요. 자, 보십시오, 이거. 1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 하면은요. 이렇게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면은 60일 안에 분할 신청도 하고 지목 변경 신청도 하고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2번, 3번, 4번의 경우는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나요? 소유권 이전하고 싶으면은 분할을 하고요.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팔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마음이 바뀌면 안 하는 거고, 너 60일에 나와.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 신청 의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오지 말고, 안 바뀌었으면 오고, 그러는 거죠, 뭘. 됐죠? 예, 그러는 거지. 너 지난주에 너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판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딴 얘기해? 지난주에 술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청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는 경우에도 60일 안에 갑니까? 너는 땅 모양이 이상한데 왜 5년째 안 와? 너 땅 모양 좀 봐. 얼마나 이상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땅 주인이 바꾸고 싶으면 가는 거, 안 바꾸면 놔두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얻었거든요. 허가를 받았지만은 분할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요, 이 지문 좀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 정리하면 됩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다. X입니다, X.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나 2번, 3번, 4번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할 수 있다로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안에. X입니다. X.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신청 의무가 없는 분할이고 1번만 신청 의무가 있는 분할이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체크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분할 토지입니다. 분할 토지. 그 다음에 합병 토지요. 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하면은요, 요 이제 요 합병 토지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자,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내가 5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5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관청 공문이 너는 필지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적 공부도 이렇게 5종류를 이렇게 구비하는 게 행정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너 이거 제발 한 필지로 합병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10필지를 소유하든 20필지를 소유하든 간에 합병을 하고 안 하고는 땅 주인 남이거든요. 그러나 이 2개의 토지, 요 2개의 토지만큼은 제발 60일 안에 합병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자, 1번은 왜 그러겠습니까? 1번은 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로 보고 있냐면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 공동주택 부지가 뭡니까?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이잖아요. 공동주택 부지는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인데 아파트 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20, 30필지가 존재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를 공부할 거거든요. 1시간 정도 합니다. 이제 그걸 공부하면은요, 이걸 알게 됩니다. 아파트 밑에 있는 땅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일부를 분리해서 처분하는 거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마당이 너무 넓어. 그러면서 이렇게 분할해서 팔까?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처분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이건 건물과 이 토지는 함께 처분되도록 돼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분리처분될 가능성이 없는 땅인 거 아시겠죠?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은 분리처분될 가능성도 없는 땅인데 자, 그런 땅을 이렇게 수십 필지로 쪼개서 관리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 필지수만큼 지적공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거다. 제발 한 필지로 합병해서 이 지적공부의 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60일의 합병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맞죠, 이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맥락인데요. 도로제방 하천 국어유지 공장하면서 주로 공공용 토지의 지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도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 이게 경부 고속도로를 보시면은요. 경부 고속도로가 만약에 20만 필지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수도 20만 개여야 되는데 이것도 비효율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공공용 토지 있죠. 일부가 분리처분될 가능성 없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차도 안 막히는데 팔까 일부를 고속도로를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분리처분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이런 땅들은 제발 한 필지로 합병을 해서 하나의 지적 공부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겁니다. 지적 공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 1번, 2번의 경우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로 보겠고 나머지는요 합병을 하든 말든 난 관심 없다. 소관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번 지문 있잖아요. 2번 지문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이렇게 시작하면은 야 이거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구나. 그 지문이 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지. 이 지목의 종류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인 예시사유입니다. 공공용 토지의 지목을 대충 적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 지문을 보면은 이 지목을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 열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정도만 얘기하고요. 뒷부분을 다 생략하는 지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도가 하수구에 가서 제휴를 했다면서 지목의 종류를 다 암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 자, 이렇게 도로, 제방, 하천으로 시작하면은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다.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만 체크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목 변경 토지로 갑니다. 1번. 자, 이런 경우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다. 2번. 용도가 변경되었다. 1번의 키워드가 뭡니까? 1번의 키워드. 형질 변경. 노랗게 돼 있네요. 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2번의 키워드는 용도 변경. 내 땅에 형질이 변경된다. 내 땅에 용도가 변경된다. 그럼 지목 변경이지 뭐 어떡합니까? 형질 변경은 뭔가요? 중장비가 들어와서요. 내 땅을 막 파헤치는 거잖아요. 땅의 모양이 확 바뀌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저 토지 지목 바뀌겠는데? 그렇게 예측되는데요. 뭘? 뭐 하려나 보지? 땅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용도 변경. 땅의 모양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용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 심는 용도 토지가 집을 짓는 용도의 토지로 바뀌면은 지목 변경 되잖아요. 전에서 대로요. 맞죠? 그래서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다 지목 변경 토지로 보는 겁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은요. 토지의 용도가 바뀝니다. 토지의 용도가 채소 심는 용도에서 집 짓는 용도로 바뀌면은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도 지목 변경합니까?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도 지목을 변경해야 되나요? 아니긴요. 적어놨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보십시오. 이 건물이요. 학교 건물이면은 이 토지는요. 학교용지입니다. 공장 건물이면 공장용지고요. 주거용 건축물이면은 대가 되죠. 학교에 저 시골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요. 공장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목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고요.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도요. 지목 변경 사유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지목 변경 토지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여기서 사업 시행자는 LH공사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LH공사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특례죠, 특례. 아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번지 필지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이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하려면은요 공사가 준공된 후라야 가능합니다. 공사가 준공된 후라야 이 지목 변경 신청을 수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번듯한 건물이 올라와 있어도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는 이 토지의 법적인 지목은 밭입니다. 밭.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LH공사가 이만큼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목장용지, 전답, 과수원 등등의 필지들 이거 묶어서요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건물이 하나 없어도 사용 목적에 맞게 미리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지역은 택지지구, 공원지구, 여기는 도로 등등 해가지고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인데도 지목 변경 신청을 수리하는 특례가 허용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그 적용이 없는 겁니다. 이 지목 변경 토지로 보는 거 맞겠죠? 그렇게 해서 이 지문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신규 등록 토지, 등록 전환 토지 4개요. 그 다음에 분할 토지 4개, 합병 토지 2개, 지목 변경 토지 3개. 이 지문 중에서 어떤 걸 그냥 임의로 무작위로 읽었을 때요. 이게 합병 토지다, 이게 지목 변경 토지다, 이게 분할 토지다. 이거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이 토지이동 파트 관련 문제를 쉽게 풀어갑니다. 요 작업만 해도요. 기출문제 한 50%에서 60%는 그냥 제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분을 못 하시냐면은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할 토지라는 거죠. 금방 알아봐야죠. 금방.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요거는 뭐 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뭐 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등록전환 토지입니다. 이거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했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은 개발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등록전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등록전환 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 한다. 분할 토지죠. 분할 토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하면은요. 합병 토지. 뭐야?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인데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안 되고요. 합병 토지를 설명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하면은 이거는 지목 변경 토지다.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저희 소관청 가서요 분할 신청을 합니다. 분할 신청을 하면 소관청 공무원이 물어보나요? 너는 분할 신청을 하러 왔는데 이 분할 대상 토지 넷 중 어디에 해당해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분할 사유가 뭔데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죠. 안 물어봅니까? 그 4개 중에서 나는 2번 때문에 그렇다. 좀 팔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그러면 분할 신청 안 받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정리하면은 이 단원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시험 전날까지도 안 하시는 분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많아서 못하겠다. 그럼 많긴 뭐가 많나요, 이게? 신규 등록 2개, 등록 전환 4개, 분할 4개, 합병 2개, 지목 변경 3개. 많긴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요거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 마지막에 이제 토지가 없어지는 것도 토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그 우리 자료에는 2줄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두 줄이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칠판 좀 보십시오.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개념은 뭐냐면요. 요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보십시오.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번지 필지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요게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공부에. 그리고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토지가 바다로 되었습니다. 바다로.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자, 토지가 바다로 되었죠? 그러면 토지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이 없어진 멸지된 토지를 등록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장부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우리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 단어가 이제 자주 보일 겁니다.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 토지가 바다로 되면은 등록 말소 절차가 규정돼 있던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토지가 바다로 되면은요 일단 통지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냐면은 이 지적소관청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통지하냐면은 너 토지가 바다로 되었다. 그렇게 통지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토지가 바다로 되었으니까 이 지적공부 등록 말소를 해야 돼. 그러면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와라. 90일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같은 것들은 60일 안에 오라고 그러더니 왜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90일 안에 오라고 해? 30일 왜 더 줘? 그러니까 너 마음 아프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오라고 내가 더 주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얘만 이제 우리 지적법에서는요 90일의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자 그리고 90일 안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마음이 추스르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소관청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땅도 없어진 사람한테? 그러진 않고요. 아유, 너 안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소관청 공무원이요. 그래서 90일의 신청 의무 규정을 게을리하면은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에 의한 말소, 직권에 의한 말소. 그리고요,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직권 말소했다는 것은 소관청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혼자 말소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말소했다는 내용을 두 명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 대상이 누구겠나요? 1번 토지 소유자. 너가 오지 않아서 내가 말소했다.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이 토지가 바다로 되었다는 것은 이 토지가 공유 수면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야 되냐면은 공유 수면 관리청. 이 공유 수면 관리청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명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공유 수면 관리청이라는 단어는 아주 편리한 단어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바뀌어도요 끄떡 없습니다. 뭐 국토해양부였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였는데 해양수산부였는데 그런 거 쫓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절차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추가. 어떤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 바다로 되었던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로 되었던 토지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죠. 토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바다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지. 아무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은, 이 없애버렸던, 등록 말소했던 지적공부, 자, 요것도 다시 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회복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로 되었던 토지가 회복이 되면은 회복 등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회복 등록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지가 한번 바다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요. 영구적으로 소멸을 하거든요. 영구적으로 소멸을 해서
이 토지가 이 바다로 됐던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토지의 소유권은요, 국가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국가에게 가는데 이거를 국가 앞으로 회복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국가 땅인 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회복이 되었을 때는 회복 등록이 가능할 뿐인 거지, 이걸 국가가 회복 등록을 해야 국가 땅이 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 등록 말소는 신청 의무가 있나요? 토지가 바다로 되면은 땅 주인은요 90일 안에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말소는 땅 주인이 하여야 한다, 신청 의무가 있는 겁니다.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다로 되었던 토지가 회복이 되었을 때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 그 짐은 X입니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거는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죠. 국가가 자기 앞으로 회복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 등록 안 해도 국가, 해도 국가 땅이니까. 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있죠. 관련 기출 문제에서 정답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100%. 등록 말소는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거 구분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이 이겁니다. 바다로 되었던 토지가 회복된 경우에는 90일 안에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정답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체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뒤에 넘겨보시면은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있죠. 자, 구체적으로 추가할 내용들이 조금 붙어 있죠. 제가 어디를 미리 말씀드렸냐면은 24페이지에 24페이지 맨 밑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절차들이 조문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그림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신규 등록에서 내용을 추가할 거고, 등록 전환에서 내용을 추가할 거고, 분할합병, 지목 변경,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좀 추가하고, 출제되는 이제 그 경량의 문제를 좀 더 다뤄보고, 이렇게 해서 토지동의 종류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마무리하고요, 그 등기법 들어갈 건데, 부동산 등기법에 그 권리 분석 들어갈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문 강의에서 진행할 등기부 권리 분석은요, 우리 시험 볼지 여부를 떠나서 요 등기부 권리 분석 그 수업을 한 3주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 있잖아요. 그 등기부 내용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가처분 등기가 들어와 있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복잡하게 들어와 있더라도요, 그거 명확하게 그 권리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갖추어지면은 우리 1, 2월달 정기진도에서 등기법 시작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조문들이 선명하게 읽힙니다. 선명하게. 그 부분이 1, 2월 진도에서는 사실 자세하게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진도가 있으니까요. 진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 2월 진도 나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입문 강의 중에서 3주차부터 시작되는 권리 분석 강의, 그 부분을 시간 내서 최대한 그 먼저 수강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정규진도 되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용어 정리로 간단하게 입문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등기법은 다음 주 빠지면 그 다음 주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한 번 빠지면은.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고 등기법 들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